안녕하세요. 통합사회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앞에 영어 선생님께서 또 양정고 영어 분석을 많이 해주시는 걸 바로 옆에서 대기실에 듣고 있었어요. 영어는 암기가 아니라 읽는 과목이다. 사실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과목하고 좀 많이 비슷한 설명을 또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양정고 통사한국사 특징과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해 개편이 되면서 통합사회가 이제 수능 과목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모이셔서 벌써 55분이 됐습니다. 우리 원래 사이클이 50분 앉아있으면 10분 또 쉬는 시간 또 가져야 집중이 이어지고 이럴 텐데요. 순서 파악하고 나서 제가 앞에 좀 쉬어가실 만한 내용들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관암학원에서는 이제 12년째 함께 사탐을 가르치고 있고요. 양정고 통합사회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이투수하고 비상교육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고1 내신을 시작하면서 고3 세계사 수능을 접고 오직 통사하고 한국사만 5년째 가르치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제 이력으로는 유튜브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요. 오신 김에 뭐 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눌러줘야 되지? 구독 말고 다른 것도? 알림 설정,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장난입니다. 강의, 유튜브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웃으시라고 넣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힘드실까봐 조금 어이없는 이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요. 한국사는 아무래도 암기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적용하려면, 문제를 맞추려면 암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강사 생활이 올해 이제 21년 차인데 제가 느낀 게 어이없을수록 키워드가 오래 남더라고요.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을 우리 학생들, 특히 양정고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 키워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작년까지는 제가 양정, 명덕외고, 목동고 이 세 학교를 주력으로 내신을 수업하고, 올해도 이제 그 세 학교를 주력을 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 90점 이상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요거 맞추신 분께 제 이번에 지난주에 막 만들어낸 개편 통사한국사 교재 요거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지킬수록 기분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추신 분께 제 교재 제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이게 뭘까요? 정답이. 그냥 막 던져주십시오. 저희 비대면으로 만날까요? 여기 계시죠? 정답 맞춰주십시오. 제 교재 나름 잘 만든 교재라서 괜찮은데 기본 정답입니다. 바로 맞춰주셨어요. 제 교재 이따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문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이제 기본인데요. 보시면 고1 통합사회 내신 변별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어이없죠. 좀 사실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변별력 상대평가다 보니까 교과서 구석탱이에 박혀있는 도움자료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 지금 보신 문제는 이제 진명여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양정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뒤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 중학교 때 하고는 이제 고등학교 통사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퀴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사회가 무엇인지와 양정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 한국사 순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교육부 발표를 보면 중학교 때 배운 사회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고2, 고3 때 했던 사회탐구 9과목의 결합,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목적으로 이 교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 사회, 우리 지금 김선준 학생도 여기 앉아있는데 중학교 때 사회를 뭘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한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동그라미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본 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교과서 보시면 정말 잘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기초를 좀 다질 수 있게 중1 때 우리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중3 때 사회 동그라미 2를 공부를 합니다. 중2 때 하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3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한 번 더 하니 완벽히 이제 사회 이해하고 고등학교 올라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중1 때 시험을 안 봐요.
한 번만 보거나 거의 안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중1 때 사회 선행학습하는 학생 못 봤어요. 다들 영수 위주로 중1 때 다지다 보니 중1 때 공부가 안 돼 있겠죠.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어머님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도 중3 때 한 번 더 하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단원을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나갑니다. 3개에서 4개 단원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단원은 진도를 나가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이 강의실에서 제가 예비군 수업을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이 지도를 먼저 띄워놓고 학생들 모두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색칠되어 있는 팔도 이름들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두 명 정도 헷갈려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한번 얘기해봐라. 많이들 모릅니다. 분명히 이제 댁에 가셔서 자녀분들께 이제 빨리 너 얘기해봐. 육광역시 대박 이러실 거예요. 한두 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중학교 때 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초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 이걸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초가 중학교 때 다지고 고등학교 통합사회로 들어온다는 걸 봐야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통합사회는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각 단원별로 지리, 정법, 경제, 윤리, 사문 모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통사 준비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창의, 융합형 양성 목적이라면 이 독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단원에서 위도경도, 지하자원, 현재 대한민국과 독도의 이 관리 내용 이걸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게 통사의 한계점이에요. 단원별로 일종의 짜집기형 교과목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계가 전혀 되지가 않죠. 1단원을 전혀 몰라도 2단원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형식으로 작년까지 했던 이 통합사회가 구성이 되고 학교 선생님 역시 일반사회 담당 선생님과 지리 담당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셔서 각각 진도를 나가는 형식으로 일종의 두 과목의 짜집기형 교과목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고등학교는 역시 이제 상대평가 내신 이 변별력을 높이고자 교과서를 좀 벗어난 학교 프린트에서 문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제가 한 70%고 20%가 교과서 연계 서답형 문제, 이 주관식, 덤벙대는 남학생들 함정을 유도하는 주관식 문제 출제를 통해 이 변별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서가 워낙 쉽다 보니 지금 보시면 교과서에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학교 프린트 관리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학교 프린트가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잘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프린트 받으면 이상하게 접어놓고 왜 가방에 들어가 있다 시험 끝나고 버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점 못 넘습니다. 프린트를 무조건 관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런 숫자, 여기 지금 보면 2도씨 더 낮게 유지한다. 이게 1.5하고 이 숫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유도하고 있다 보니까 요걸 좀 잘 풀어야 하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이거 틀리면 우리 학생들 바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역시 나는 이과야. 역시 나는 사회랑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사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건데 그냥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놔버린다는 거죠.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과서와 시중교재만 계속 공부를 하면 절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특히 내신은 학교 프린트 관리가 1등급을 가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프린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덤벙대는 남학생들의 약점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 문제가 5년째 이어지는 양정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프린트가 5년째 똑같은 걸 써요, 이 선생님이. 그러다가 한 장 정도만 수정을 합니다. 한 장 정도.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2024년 프린트임에도 불구하고 2021 모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까지도 수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하고 프린트, 교과서가 이제 1년마다 약간씩 개편이 됩니다. 거기에서 석탄과 석유의 순위가 좀 달라졌는데 학교 프린트에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본 친구들은 다 틀린 거죠. 순위가 달라졌는데. 그만큼 프린트 관리가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우리 여학생하고 남학생의 차이입니다. 남학생들은 요 4가지, 지리, 산수, 생리, 인심 4가지만 외우고 막상 내게 쓸 때 순서가 갑자기 헷갈려요. 2개가. 이게 지리인가? 이게 생리인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가 2개를 이제 잘못 쓰는데 그럼 벌써 6점이 날라가죠. 그러니까 이 통사 진짜 꼼꼼하게 좀
첫 번째 관리부터 해줘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첫 번째 1학기 중간 90 넘고 1등급 유지하면서 쭉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환의 택리지 교과서 자료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순서까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하고요. 23년도보다 24년도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양정고등학교 홈페이지 가입하시면은 다 다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 난이도가 확확 달라진다는 게 좀 느껴지고, 특히 작년에는 이런 서답형에서 한 번쯤 더 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양정고 학생들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 요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수능으로 연계가 되기에 1학년 때부터 통사를 좀 관리를 해 주셔야 고3 때 우리 학생들이 통사 이제 문제풀이만 계속하면서 등급컷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편된 통합사회입니다. 앞서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단원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지리 싹 묶어놓은 9단원짜리 작년 기준의 통합사회이고, 개편 통사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0점까지는 아니고요. 한 3% 달라졌어요. 작년 교과서, 올해 교과서 3%만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교과서 출판사 6종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2개 교과서는 도움자료까지 똑같이 갖고 왔어요. 그만큼 급히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작년에 썼던 통합사회를 반으로 잘라서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이렇게만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작년 수준으로 나온다는 건 앞서 양정고 프린터 어떤 식인지 말씀드렸죠? 그거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쓰면서 조금 추가된 도움 자료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이거에 맞추어서 좀 공부를 해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사 1, 통사 2를 1단원씩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요. 이거 3월달 대보고 학교 선생님 발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중간 통합사 1부터 1학기에 끝내고 2학기 때 통사 2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요거는 3월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다르다는 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혹시 가정에서 직접 통사 우리 학생 내가 관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 교재를 많이 사서 주실 거란 말이죠. 뭐 올리드라던가 뭐 미래에서 나온 올리드 또는 뭐 자이스토리, 아무 의미 없어요. 양정고 출판사 시중 교재만 풀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천재교육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천재교육 교재가 2개가 있거든요. 반드시 천재교육 교재와 천재교과서만, 다른 교과서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이라서 시중 교재는 반드시 그 출판사만 이렇게 활용하셔야 된다는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발표를 보면은 통합사회 교과서보다는 좀 심화과정으로 현재까지 운영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교과서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이 자료에 관련된 심화과정을 아마 가르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 교과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이라서 수능은 교과서만큼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1 때 내신으로 개념만 잘 잡아두고 고3 때 문제 적용 형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당연히 양정고 교과서에 맞는 자체 교재와 이 부교재 개념 정리를 하고 끝없는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클리닉 시간 활용해서 될 때까지 시키다가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는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이 교재를 바탕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3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학교 프린트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이 프린트가 매주 이제 나간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는 사회를 위해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시각 효과를 통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PPT와 현재 상황에 맞는 적용은 겨울방학 때만 진행을 하고요. 3월 때는 오직 내신, 프린트 분석, 이것만 볼 수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이 통사에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도 수업 듣고 과제만 해도 점수 나올 수 있게 그런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겨울방학용 PPT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혹시라도 좀 사회 한국사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제 번호로 언제든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저희 조교생들이 왜 이 사진을 얻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피곤하게 수업하지 않고요. 좀 더 파이팅 있게 수업하니까 사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온택트 수업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투스하고 비상교육에서 촬영할 때 함께 했던 스태프들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뒤에서 직접 FHD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현장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영상을 볼 수 있게 매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 다른 선생님들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강 보는 것처럼 영상도 집에서 복습할 수 있게 매 주차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관리하기가 워낙 좀 어려워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밤에 12시, 여기 지금 보시면 12시, 시간이 지금 새벽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영어 수학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가 좀 밀리다 보니까 새벽 늦게까지 학생들 공부하고 문제 질문 카톡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거라서 좀 빠르게 이제 한국사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통합사회 한국사 합치면 6단인 거 아시나요? 국영수과사 오늘 과목 중에 제가 단수 제일 높은 6단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능 한국사는 지금 걱정 일절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 여기 지금 김선윤 학생도 있지만 주먹도끼 빼고 다 지워졌어요. 머릿속에. 원래 한국사 특징이에요. 다 까먹습니다. 고1 때 완전 새롭게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3 때는 이미 또 주먹도끼 전문가 돼 있어요. 그때 다시 하는 거고 고3 한국사가 워낙 쉽게 나오다 보니 원데이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1등급 완성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3 수능 학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내신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역사,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1과 중3 때 역사 2 했어요. 중2 때는 세계사 있죠. 세계사. 세계사는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이제 세계사가 고2 때 문과에서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현 고1 때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대한 압박은 다 지우시면 되고요. 한국사만 보면 되는데요. 이 중3 때 했던 한국사 특징 혹시 아십니까?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전근대사만 했죠. 조선시대까지. 이게 2년 커리로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과정이고요. 중3 때는 전근대사 위주로, 고1 때는 근현대사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 조선 후기까지 대부분의 중3 때 진도가 끝났고 고1 때는 근현대사가 75% 교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왼쪽이 중3 내용이고 오른쪽이 작년까지 운영된 고등 한국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우리 학생들이 매우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중3 때 1년 동안 했던 저 5단원 조선사회 변동까지가 요 1단원으로 묶여있죠. 시험 1년에 4번 보지 않습니까?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 끝까지였어요. 굉장히 범위가 많았죠. 그러니까 삼국시대쯤 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기 시작해요. 역시 나는 이과야 하면서. 왕이 50명이 나옵니다. 이게 한 번의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학교 때 주로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 역사 2 이제 내신 준비할 때 3주, 2주 전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1학기 중간 때 많이 포기를 하고 학생들이 한국사 완전히 이제 놔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요건 이제 작년 내용이었었고, 올해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사도 통사처럼 개편이 됐고요. 한국사 1과 2로 나뉘었어요. 이게 10년 전 교육과정 순서로 나왔는데, 원래는 시대순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발의 고려, 조선, 근현대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묶여가지고 1단원은 선사시대부터 흥선대원군 즉 근현대 앞부분까지 정치사만 쫙 먼저 끝냅니다. 그리고 2단원으로 들어오면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경제사회문화가 다시 나가는 형식으로 즉 1단원 때 뼈대 잡고 앞에서 훑고 다시 돌아오고 피드백이 되는 형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사, 즉 작년이랑 똑같은 범위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중3 때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한 방에 다지면서 이 첫 번째 근대이전 한국사 이해해서 조선 후기까지 이 한국사 첫 번째가 전체 1학기 중간으로 보셔야 되고 3월 셋째 주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4월 달로 가면은 범위가 너무 많아서요. 학생들이 버거워해요. 한국사 시간 아래 많이 하기 좀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특히 영어는 단어 암기부터 수학 문제 100개, 200개씩 주시고 클리닉까지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 닥쳐서 한국사를 하면은 시간 아래가 너무 어렵다 보니 암기가 안 되고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구 한국사 왜 암기해야 되는지 바로 작년 기출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죠. 순서를 다 암기해야 됩니다. 순서까지 가나다라마 요 계단식 객관식 문제 요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나왔어요. 이런 것도. 요거 하나 틀리면은 바로 이제 등급이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내신이니까. 이 서답형 문제인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들. 암기를 좀
좀 빡세게 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국사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순서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 절대 필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판서하면서 수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쯤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거 받아쓰기죠. 그래서 1절 필기하지 않고 제가 판서가 끝나면 이거 사진 찍은 다음에 이거 써오는 게 과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드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패드로 이렇게 하고 이거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수업 시간에 앞에서 먼저 요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안 돼 있는 경우에 클리닉 시간에 불러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이거 깔끔하죠? 근데 모두 이렇게 하진 않고요. 양정고는 좀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네, 앞에 거는 목동고등학교 학생 거였어요. 근데 이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가 뭐 글자 연습까지 시키긴 좀 어렵죠. 요렇게, 그래도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있고, 교재 역시 교과서를 바탕으로 또 작년까지는 동아 출판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 시험을 했었는데, 올해 나오는 교과서 또 새로 만들어지면 즉시 제가 자체 교재 또 제작을 해서 이걸로 기본 베이스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거, 이걸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일 텐데, 아무래도 암기를 해야 되다 보니 이걸로 테스트합니다. 이걸 해야 1등급이 나와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념 이해하고 나서 암기 확실하게 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재시험을 계속 보는데 재시험 때는 네모가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등급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거고, 그래도 안 해올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님께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한번 한두 개씩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저는 얼마나 싫어할까요, 학생들이. 등급으로 나오면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2학기 때는 순순히 잘 따라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 수업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빠르게 편집한 이유가 요 학생 뒤통수 보십시오. 안 숙이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흐름 파악. 수업 때는 흐름 파악하는 거고, 암기는 집에서 본인 직접 하고 빈칸 테스트 연습하고, 이렇게 3차례 4차례 개념 정리를 좀 해야지만 점수가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국사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시험지 분석도 해야 되고요. 빈칸 테스트도 해야 되고, 시중교재 뭐 천재교육이라던가 동아출판 교재도 좀 풀려야 되고, 엄청 내용이 많고 문제 분석까지 좀 어려우시다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통상국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